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온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직접 바라보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그 생각을 버리게 됐는지, 그리고 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탄인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실은 제가 매매 후에 영상을 켜려고 했는데 날짜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2탄을 찍기 위해 영상을 켰습니다. 이 정도면 감기도 꽤 많이 나았죠? 그러면 저번 1탄에 이어서 다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탄에서는 돈에 대한 저의 인식이 있어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이 되었는데요.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평소처럼 자기 이해가 섞인 자기계발 모임을 하나 진행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어요. 2026년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모임에서 티를 낼 순 없죠. 그리고 원래 모임을 하면 누가 올지 궁금해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를 엄청 신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참여자들을 맞이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분위기가 다른 한 분이 오셨어요. 모임이 끝난 뒤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고 했는데 여성분이 정장을 입고 오셨거든요. 사실 그 모임에 정장을 입고 오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도 고민을 하고 오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올지 말지. 근데 분을 데려오신 분이 조심스럽게 그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분위기가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 자체가 눈에 띄었어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우라가 조금 달랐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에 그분은 제 유튜브 구독자까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모임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을 데려오신 분도 모임에 두세 번 참여해주신 분이었고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이라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서 고민도 있었겠다.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이라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제가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한 10분 정도 조심스럽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죠. 저희 사적인 부분을. 그랬더니 그분도 바로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다음에 또 보자는 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좋게 봐주시던 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3명이서 따로 만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분 다 근무 일정이 있는 날밖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멀리서 왔다고 식사를 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느낌이 아니라 상차림 자체가 굉장히 정갈하고 제대로 된 자리였어요. 진짜 휘황찬란.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거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태도였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젠틀하게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우라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치듯이 이분은 아우라가 조금 다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이미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돈이 많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해 영민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해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왜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의 상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어떠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은 인격체 같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정장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되게 막 각지게 접혀 있었고 낡고 허름했어요. 그리고 펼쳐주셨는데 사적인 게 담겨 있어서 막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자기 학원과 목표가 적혀있는 용지였습니다. 목표를 직접 적어서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그런 걸 실제로 들고 다니고 이루어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책에서나 보던 행동을 현실에서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충격적이면 감기가 걸렸는데도 이렇게 영상을 켜가지고 남겨놓겠다고 이렇게 또 하지 않겠습니까? 더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건 그분이 저와 동갑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미 억대 자산을 만들고 있었고 돈에 대한 태도 자체가 저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인성도 별로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별로였다면 저는 아마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거였어요. 그런데 인성도 너무 좋으셨고 인품도 좋으시고 딱 제가 정말 존경스러워하는 모습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셨다 보니까 내가 진짜 닮아야 할 부분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돈을 대하는 태도 등등이. 저희는 서로 등가 교환을 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 지식과 투자에 대한 흐름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SNS 마케팅이나 콘텐츠 수익 퍼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한 가지 감정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와, 나 진짜 돈에 대한 생각을 깨보셔야겠다. 저는 그동안 콘텐츠, 브랜딩, 모임 운영 같은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돈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진짜 현실 체감을 한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돈을 바라보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돈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요. 그렇게 제 생각이 한번 크게 박살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침 오랜만에 제가 서울 깍쟁이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호스트들이랑과의 약속이었죠. 다 남자분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흐름이나 트렌드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똑똑하고 해박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인지 같이 만날 때면 대화 분위기가 자체가 다릅니다. 가십거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볍게 근황만 나누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느꼈던 인사이트, 생각 등등을 받아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토론하듯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예요. 근데 그들 또한 동갑이에요. 그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요, 이번에 부동산 관련 앱을 개발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마케터니까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릴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저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같이 개발하시는 분이 이전에 다른 앱을 통해서 실제로 엑시트한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또 다른 한 명은 저와 비슷하게 5월 9일 이슈로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서울로 임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와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대출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임장도 다녀봤는데 결국 이번에는 타이밍상 집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기회는 계속 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집과는 별개로 자기 개인 체급을 계속 키워나가서 회사 밖에서도 나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요, 호스트로서 자기 이름을 크게 알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미 제가 그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정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해내겠구나 라는 신뢰감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식도 하면서 와이프랑 각자 돈을 벌어보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행복하게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아하는 일, 성장, 콘텐츠, 모임 같은 것들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몰입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돈과 자산에 대한 흐름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집을 당장 사지 않기로 결정했는데도 조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은 다시 오니까 그때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 사이에 자기 체급을 키우고 회사 밖에서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얘기했듯 저는 그 계획이 허황되어 보이지 않았고요.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보고 영향력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와, 나 진짜 한쪽만 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이라는 영역을 회피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작 돈을 제대로 바라보고 공부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돈을 벌어도 제 안에 있는 무의식 자체가 돈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이거나 또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모으는 것만 잘하고 불리는 것에는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정추구형이기 때문에 진짜 장점이게 저 빚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파산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앞으로 우유부단한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에 대한 기준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도 세울 것입니다. 공부를 해나가는데 당연히 방황하겠죠. 왜냐하면 처음 하는 공부고 몰입을 해나가야 하는 관계니까.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생각과 가치관을 깨부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몰입을 하겠다는 것이지 조급해서 내가 정말 무슨 일이든 하고 악착같이 막 나를 갈아가면서 미치도록 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걸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요. 목적지를 찍기 전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출발선부터 먼저 찍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경제적인 자유라는 목적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정작 제 돈에 대한 생각과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은 재테크에 관한 영상을 본들 또는 돈에 대한 마인드셋을 한들 부업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제 출발지를 찍지 않았는데. 그래서 출발지를 제대로 찍어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안에서 저도 목표를 짜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안에서의 목표인 겁니다.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정말 깨부수고 바꾸어 나가고 정말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게 저의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에서의 모임장이자 참여자로서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출발지부터 제대로 찍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돈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나씩 만들어 갈 겁니다. 어쩌면 제가 100가지 일감을 따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결국 이런 흐름으로 이뤄지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때도 정확히 뭔가 방향을 못 잡은 거죠. 하지만 방향을 계속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방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심 때문에 저는 제대로 돈이라는 영역을 회피하지 않고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장은 너무 힘들다. 성장은 너무 버거운 거 아니냐. 그런데 저한테는 성장이 버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성장을 되게 재밌게 바라봐요. 그리고 더욱더 저는 동네 언니라는 캐릭터를 이전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는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어 보겠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했으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동네 언니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가지 일감 따오기 콘텐츠 또한도 경제적 자유로 가는 동네 언니를 만들기 위한 캐릭터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도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과정 그리고 이 전 영상에서는 되게 버거워 보였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도 너무 재밌지 않나 싶어요. 저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쥐구멍 찾고
진짜 부끄러워하는 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어딜 가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 언니네 아지트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제 공간이니까 구독자님들과 저만의 뭔가 시크릿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곤조곤 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네 언니 캐릭터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너무 잘 봐주실 것 같고 저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가지 일감 따오기 콘텐츠를 연이어서 바로 실천 독서와 경제 파트로 엮어서 제가 계속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지금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바뀔 수도 있지만요. 아마 이 시리즈가 제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현실적인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돈과 연결하려고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까지 조금 더 솔직하게 보여드리려고요. 말 그대로 동네 언니의 찐 비하인드인 거죠. 요즘은 진짜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생각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날개가 있다 하지만 저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를 만들어야죠. 저는 성장통을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곧 돈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을 정말 깨보시기 위해서 자기 학원도 제가 만들 거고요. 책도 읽으면서 그대로 실천 독서 해볼 거고 진짜 여러 방법 다 써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거예요. 이제 동네 언니 나부랭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진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정말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꽂혀 있는 게 건강하게 내가 돈을 사랑하고 생각을 바꾸겠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은 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최근에 찍은 영상에서 23살 때 꼬슬머리 이슈로 무통증이라는 글을 쓰면서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엄청 깨졌잖아요. 그 후로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 오랜 시간 그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몇 년 동안 지나고 나서 지금 누군가가 너 진짜 너를 사랑해 하면 저는 진짜 지금 제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고 제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만큼 제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만큼만 제 남편을 사랑해요. 그만큼 저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만큼 남편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해요. 제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건강하게 나아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제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념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제 생각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쫓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탄은 진짜 부끄러움 그 자체여가지고 말도 진짜 많이 멈추고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진짜 영상 끄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지만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돈에 대한 선서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서문을 읽는 시간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목표를 하나 저는 정했을 때 완전히 몰입합니다. 고몰입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장하실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